네, 제일 잘 알고 싶지만 듣고 또 들어도 아리송하고 알듯 말듯 답답한 게 바로 경제죠. 관련 뉴스는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답답함을 풀어주는 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 뉴스 외전 속에 믿고 보는 코너 경제 오아시스에서 이런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 고수들 모시고 뉴스에 가려진 이면과 측면을 분석해 볼 텐데요. 오아시스 첫날 함께할 주제 먼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너무 과다한 세금은 우리가 다 탈감이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지.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일종의 유인책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제시했습니다. 내용은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었는데 8개월 만에 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정책 뒤집기다 이래서 시끄러운데요. 이게 집값을 잡는 신의 한 수가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 이분이 설명해 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욕을 먹더라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에 정책을 내놓을 때 뭔가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먹힌 건가요? 그렇죠. 당초에 사실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이 대책은 주거 안정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서민들이 좀 더 낮은 임대료를 통해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수입은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을 소위 말하는 과세 양성화 차원에서 큰 세원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 1년이 안 됐지만 이 임대사업자들이 소위 체리피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혜택은 크게 받는데 실제 시장에 기여하는 바는 작더라 네. 해서 말하자면 정부가 정책에 AS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실제로는 의도와 달리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 약이었으면 이게 부작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 동호회 같은 데서는 이게 오히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의 꿀팁이다. 이렇게 얘기도 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 정부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 규제가 워낙 약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도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다 하면 물건의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뭐 강남이니 용산, 여의도니 하는 과열지구에서는 40%까지도 대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최대 부동산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됐고요. 네. 그리고 건수 제한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임대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집을 사서 쟁여두면 언젠가 여기서 오르는 그 수익이 훨씬 대출이자 갚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소위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늘더라는 거죠. 네, 좀 속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 머리 위에 오히려 이 투자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 이후에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을 많이 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혜택이 워낙 좋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뭐 이중구 교수께서는 꽃길을 깔아주는 셈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꽃길이라니요. 예. 실제로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났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한 6만여 건 전후되었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8만 건이 넘었으니까 발표 이후에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음.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더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네.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이 이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이 혜택을 이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축소하겠다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대출 규제가 아마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은 물건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을 한 채 살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채에 각각 20%씩만 투자를 하고 산술적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한 번에 5채까지도 살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아마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물건 대비 돈의 비중을 줄일 텐데 이게 몇 %가 되는 것이 좋겠느냐. 이걸 가지고 정부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시장에 약발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게 그 고려 대상이 될 거고요. 세제 부문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과세 대상에 더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부동산은 그걸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 대출 규제 면에서 뭐 신문 보면은 LTV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자산 가치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80%까지 대출이 네. 되던 거를 원래대로 바꾸면은 40%까지 최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는 거겠죠. 기존 대출자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정책을 내놓을 때는 칸막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네. 딱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고 그래서 막차를 타고 있다. 막판에 임대사업 등록을 막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올 텐데 여기에 규제 강화안이 담기면 추가 대출도 어려울 거고 그 비율도 낮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분들이 당분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기존 대출도요. 만기가 되면은 이 초과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아니면 7년 있다가 그 대출의 갱신 시점이 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투기에 대한 어떤 심리가 좀 약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혹시 다음 정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대출 규제에 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으니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버티는 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부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동산은 사실 심리적 변수가 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은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렇게 조이면 집값 잡힐 수 있을까요? 글쎄 당분간은 이제 그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올해 8만 건 정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었는데 전체의 한 3분의 1, 특히 강남 지역으로 특정을 해서 보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의 한 42%가 기존의 다주택자들 말고 새 집을 사서 등록한 사람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다주택자들이 일로 옮겨갔다기보다는 집을 사서 투기하거나 혹은 투자를 통해 장기간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니까 그거 대출받지 못하게 하면 당분간은 좀 잠재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의 신뢰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 네.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유 자금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네. 남는 돈. 이것도 이제 또 어떻게 갈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또 가을이라 이사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줄면은 임대료 뛰면서 이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렇죠.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선가는 그 비용을 보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나 임대사업자 안 할래, 등록 안 할래 해서 아예 여러 채를 공급하던 임대사업자의 수가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았던 임대사업자의 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네네.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을 아주 높여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최장 뭐 8년, 10년 이렇게까지 연 임대료 상승률을 5%로 묶는다고 하면 네. 초기에 전세금이나 아니면 월세 굉장히 올려서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걱정이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근데 곧 또 부동산 대책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예고성의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애초 정책을 발표할 때 이게 시장에서 악용될지 아닐지 좀 면밀하게 먼저 검토를 해보고 발표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 8개월 만에 오락가락 뒤집는 게 좀 시장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의 불신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인데 지난 4월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기 전에 집을 던졌더니 결국은 나만 손해를 보더라. 이런 식의 학습 효과가 누적돼 버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강력한 대책이 나와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뼈아픈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시장은 영리하다 못해 영악한 시장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한 뭐 초품화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네. 어색한 단어이지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네네. 이런 식으로 분양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 마케팅에 활용하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정부가 시장을 좀 만만히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뉴스 읽기에서 이런 뭔가 신조어들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가뜩이나 좀 불안한데 이 메르스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이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를 생각하면은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기억이 나요. 걱정이 되죠. 예. 사실 우리가 3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진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1분기 성장률이 2015년에 0.8%였는데 2분기에 0.4%로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미진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부가 대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아마 앞으로 한 2주 정도 메르스 잠복기라고 하는 그 2주 정도 초기 대응이 이번 경제 상황의 악재가 될 것이냐 그냥 변수로 지나갈 것이냐 이걸 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늘 전망은 좀 앞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때 교훈 때문에 이제 뭐 3년 전보다는 초기 대응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메르스는 그때처럼 경기가 좀 얼어붙지 않아야 될 텐데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거나 지금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 택시 운전하셨던 분, 네. 확진자를 태웠던 분, 그리고 그 이후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안전이 먼저 확인이 돼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 감염이 없다 하고 현재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그래도 상황이 너무 악화되지 않은 채로 퇴원을 할 수 있다면 큰 악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감시망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고요. 네네. 유통, 여행, 숙박업, 음식업 이런 쪽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수 방어를 위해서라도 메르스 사태는 꼼꼼하게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 여행, 숙박업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말이죠. 네, 메르스 얘기는 사회 코너에서 더 얘기 네.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지나면 이제 추석이죠. 폭염 지내고 이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인데요. 이 메르스까지 불거지면서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오락가락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부 정책만큼은 면밀하게 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